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따뜻하고 애틋한 이야기들을 배달해드리는 별별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고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 및 지명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영상은 투고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화려한 수식어가 담긴 편지, 값비싼 선물 혹은 달콤한 노래. 하지만 여기 평생 글자 한자 배우지 못한 채 오로지 투박한 손으로만 사랑을 말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남편과 평생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잃어가는 아내. 오늘 별별썰이 준비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울림이 큰 그림 편지에 관한 사연입니다. 말과 글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단 하나의 진심. 그 뭉클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작은 마당에 채송화와 분꽃이 흐드러지게 핀 낡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올해로 결혼 45년 차를 맞이한 김씨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이 여사가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부터 참으로 묘했습니다. 아내 이 여사는 평생 아이들에게 가나다를 가르치고 시를 읊어주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반면 남편 김씨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이른바 까막눈이었습니다. 김씨는 평생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거실에서 신문을 읽어줄 때마다 혹은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정성껏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묵묵히 곁에서 연필을 깎아주거나 돋보기를 챙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무식을 대신 사과하곤 했죠. 여보, 나중에 내가 글 다 가르쳐줄 테니까 걱정 마요. 우리 같이 일기 써요. 아내는 늘 다정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허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이 거친 손으로 무슨 연필을 잡는다고 그래. 당신이 다 읽어주면 그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마치 톱니바퀴 바퀴처럼 맞물려 한 평생을 아름답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평생 글자를 사랑하던 아내에게 예고 없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방금 둔 열쇠 위치를 잊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제자들의 이름조차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어증을 동반한 알츠하이머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문장을 가르쳐주던 아내의 입술에서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책을 펴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얀 종이 위에 까만 벌레들이 어지럽게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낯선 이방인을 보듯 어색하게 묻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남편 김씨의 가슴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준 세상을 이제 아내가 통째로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아내를 위로할 화려한 글재주도 책을 읽어줄 수려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먼지 쌓인 손주들의 옛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는 이제 그림뿐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가 곤히 잠든 사이 거실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서툰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마당 담벼락에 핀 빨간 장미를 그렸습니다. 둘째 날은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시냇가의 은어 한 마리를 그렸고 셋째 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밤하늘을 수놓았던 보름달을 그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라 서는 삐뚤빼뚤하고 색칠은 자꾸만 번지기 일쑤였지만 할아버지는 온 신경을 손끝에 모아 정성껏 종이를 채워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이름 없는 그림 한 장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아저씨라 부르지만 그 그림을 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나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응, 당신 닮아서 예쁜 거야. 그냥 거기도. 비록 아내는 남편과의 40년 추억을 글자나 문장으로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그림 속에 담긴 남편의 따스한 체온과 지극한 정성만큼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행복을 나르는 배달부가 됩니다. 아내의 잃어버린 언어를 대신해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 편지 배달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 평범했던 하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비에 젖은 장독을 덮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오늘 아침에 그려둔 노란 민들레 그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 그림 뒷면에 검은색 크레파스 자국이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한 할아버지는 서둘러 돋보기를 꺼내들고 조심스레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선생님으로 살며 수만 번을 썼을 법한 그러나 이제는 영영 잊힌 줄 알았던 아내의 필체가 삐뚤빼뚤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해. 맞춤법도 겨우 맞춘 어린아이의 첫 글쓰기보다 더 서툰 세 글자였습니다. 아내는 단어를 잊고 문법을 잃었지만 남편이 매일 아침 전해준 사랑이라는 강력한 감정만큼은 뇌의 깊은 수렁에서 기적처럼 길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남편이 평생 아내에게 듣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해주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말이 그 세 글자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어의 벽을 넘고 기억의 유효기간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아내는 내일이면 다시 남편을 낯선 아저씨라 부르며 경계할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어려운 글자보다 선명한 그림이 있고 긴 문장보다 깊은 눈빛이 있습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서로를 향해 쏟았던 그 지극한 정성은 영혼의 결 속에 새겨져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 노부부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펴니다. 내일 아침 아내를 다시 웃게 할 가장 고운 색깔의 크레파스를 고르면서 말이죠. 오늘 별별설이 전해드린 매일 배달되는 이름 없는 편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해 늘 망설이곤 합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혹은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사연 속 할아버지를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상대의 웃음을 보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께 말 한마디 대신 따뜻한 눈빛이나 작은 손글씨 하나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울림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별별설이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